안녕하세요.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현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조리 글쓰기 최리아입니다. 네,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시작해 볼까요? 자, 좋은 글을 쓰려면 물론 우리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과 함께 해야겠지만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독서인데요. 요즘 리아는 어떤 책을 읽고 있어요? 저는 모모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모모는 미하일 엔데라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모모가 시간 도둑의 음모를 막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리아 친구도 책 속에 푹 빠져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좋은 책 속에 푹 빠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실력도 올라간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글감을 힌트를 통해서 맞추는 오늘의 글감 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로 황제도 썼다. 리아야, 네로 황제가 대체 무엇을 썼을까? 네로 황제는 폭골이지만 그래도 예술을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예술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뭔가 쓰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뭔가 일기나 뭐 소설 같은 거 아닐까요? 아, 좋은 추리인데요. 일기나 소설. 과연 맞는 정답일지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바로 조선 시대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선 이걸 쓸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리아는? 아마도 모자 아닐까요? 모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 기자단으로 취재를 갔었는데요. 모자를 쓰고 취재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 앞에서는 모자를 벗고 있는 게 예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모자를 벗고 취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두 번째 힌트만 보면 모자도 그럴듯한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말 본격적인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힌트를 열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힌트 아까 기억나나요? 바로 해리포터, 빌 게이츠, 뽀로로였습니다. 이 셋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답인데요. 무엇일까요? 안경이요. 아,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정답은 안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영화 속 해리포터, 그리고 세계적인 컴퓨터 천재 빌 게이츠, 보통령으로 불리우는 뽀로로, 모두들 안경을 쓰고 있죠. 네로 황제도 안경을 썼을까요? 네, 썼습니다.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네로 황제가 검투사들의 검투 경기를 보느라 피곤해진 눈을 보호하기 위해 에메랄드로 만든 안경을 썼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힌트도 살펴보면 조선의 예법상 연장자 앞에서 쓸 수 없었던 이것, 역시 안경입니다. 고종임금 당시 일본 대신이 안경을 쓴 채로 우리 왕 앞에 나타나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 정식으로 항의하였다는 기록이 나오죠. 조선에서는 연장자 앞에서 안경을 쓰는 것이 금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글감 안경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글감 주방이요. 그렇습니다. 글감 주방으로 가서 본격적인 글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감 주방 톡톡톡. 네, 오늘의 글감 안경을 가지고 다양한 글요리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경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아, 안경하면 무엇이 먼저 떠올라요? 저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요. 안경은 세상을 잘 보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은 잘 보이게 해주는 고마운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고마운 물건이다. 고마운 물건 하니까요.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바로 안경은 시력을 좋게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기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말 어때요? 와, 근데 조금은 어렵지만 네네. 그래도 세상에 유용한 기술이라는 말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멋진 말인 것 같죠? 네. 사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프리 조르다노 다 리발토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이름도 어렵죠. 자, 이분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사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안경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담은
의미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안경에 관해서 의미 사전, 나만의 의미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선생님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안경 하면 선생님은 뭔가 밝은 세상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안경은 밝은 세상을 보여주는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왠지 더 또렷해 보이고 그리고 더 밝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리아 차례. 리아가 한번 안경에 대한 의미 사전을 만들어 보세요. 안경은 내게 지식을 보여주는 도구이다. 아, 지식을 보여주는 도구.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네.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칠판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고 보면은 칠판에 써있는 지식들이 막 눈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선생님은 안경의 기능을 다르게 좀 살펴봐서요. 안경은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때요? 네, 정말 맞아요. 제 친구들 가운데서 자신의 얼굴에 맞는 그런 안경테만 고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멋지게 보이려고 일부러 안경테만 있는 안경 알 없는 그런 안경을 쓰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안경은 이제 패션의 한 도구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리아 차례. 리아도 좀 더 색다른 안경 의미 사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안경은 겨울마다 나를 안개 속으로 데리고 가는 친구다. 아, 멋집니다. 정말 멋진 표현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요, 겨울마다 이렇게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안경 아래 김이 서려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꼭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와, 멋진 표현인데요. 시적인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만의 의미 사전을 만들고 그 이유를 덧붙여서 여러분도